국내 영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화계 정보통 팝콘 박스, 국내 영화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1958년 동화책으로 탄생해 1980년대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개구쟁이 스머프, 기억하시나요? 이 스머프들이 53년 만에 스크린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8월 국내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개성 강한 스타들의 목소리 출연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고약한 성격을 지닌 마법사 가가멜 역에는 외모까지 비슷한 개그맨 박명수, 스머프들의 홍일점 스머페트 역에는 미스코리아 진 출신의 이한희, 그리고 어리버리하지만 깜찍한 주책이 스머프, 개그맨 김경진이 맡으면서 100% 싱크로율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긴 생머리에 새하얀 얼굴, 청순미의 대명사 전지현. 그녀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개봉을 앞둔 설화와 비밀의 부채에서의 모습 때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합작으로 제작된 이번 영화에서 주인공 설화 역을 맡은 전지현은 검게 그을린 피부와 낡은 중국 의상을 이용해 촌스러운 설화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외모보다는 연기에 매진한 전지현 씨. 앞으로 보여줄 다양한 모습 기대할게요. Sisters for 10,000 years. The war is long over. 할리우드 최초 한국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프리스트가 해외 개봉 3주 만에 제작비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독일,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개봉 당시 해외 평단과 외신의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에 반해 관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고 하네요. 쇼생크 탈출로 유명한 할리우드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이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주는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1964년 영화 전당포를 시작으로 47년간 약 7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연륜이 쌓일수록 빛나는 연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영화연구소 한 관계자는 모건 프리먼이 맡은 배역마다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는 미국의 보배라고 극찬을 했다고 하네요. 역대 39명의 수상자 중 흑인 배우가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것은 시드니 포이티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콜린 퍼스. 그가 영국 왕실에서 수여하는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콜린 퍼스는 킹스 스피치에서 엘리자베스 2세의 부왕인 조지 6세 역을 맡았는데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부왕 역을 맡았던 콜린 퍼스가 말더듬 증세를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 전야에 국민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 한 연설 장면에서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팝콘박스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독립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 기세를 이어받아 패기 넘치는 작품 한 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꿈과 사랑을 위해 장대 높이 뛰기에 도전하는 두 소녀의 풋풋한 도전기를 그려낸 영화 도약선생입니다. 이 영화는 개성 있는 연출로 주목받고 있는 윤성호 감독의 신작인데요. 도약해서 수직 상승. 은하 해방전선에서 자신만의 색을 보여주며 2007년 올해의 독립영화상을 수상한 윤성호 감독. 이번 영화에선 어떤 유머와 기발함을 보여줄지 관객들의 기대가 높다고 합니다. 조금 재밌는 것도 사실이요. 영화계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팝콘 박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로 소문난 배우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밝혀지는 이들의 비밀? 3단. 뭐가? 2단. 태권도. 태권도 2단. 여배우 김옥빈. 그녀는 사실 태권도 유단자? 평소에 누구 팬이라면서요? 전현무 아나운서 너무 TV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묵한 고수. 알고 봤더니 전현무의 팬? 그거만 고집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을 뿐이에요. 마음으로 안 먹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신하균은 건강식품 마니아? 전신의 인터뷰. 오늘은 고지전의 유쾌한 세 배우를 만나 그들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자, 영화조사 전신의 인터뷰. 자, 7월에 가장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고지전의 새 배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지전의 김수혁 역할을 맡은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군 저격수 차태경 역할을 맡은 김옥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은표 중위 역할을 맡은 신학입니다. 반경 2.5km의 좁은 지역이지만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인 애lok고지. 그곳에 남겨진 병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고지전. 한국전쟁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중 동부전선으로 가. 동부전선이요? 방첩대 중위 은표는 최전방 전선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혹시 김수혁이라고 알아? 그 친구 악어 중대에 있다는데. 살아있습니까? 친구 수혁이 살아있다는 애lok고지로 향하는 은표. 진짜로 왜 온 거냐? 방첩대가. 동부전선에 인민군하고 내통하는 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 하지만 헤어져 있는 동안 그들은 너무 변해버렸죠. 그리고 이곳에서 은표는 가장 치열한 전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고지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것 같냐? 참혹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고지전 내용을 모를 때는 김옥빈 씨가 있어서 약간 좀 전쟁 상황에서 어떤 로맨스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중창 싸우기만 한다면서요. 그렇죠? 김옥빈 씨와 고수 씨 어떤 로맨스 뭐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아, 그렇군요.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군인 역할 하기가? 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일단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네. 군사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똑같은 강도로? 얼마나 받았죠, 그 기간이? 다른 선배님들은 5주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거의 뭐 논산훈련소 그 기간 거의 맞먹네요. 5주가 아니라요. 한 3주 정도 네. 다른 악어대원. 죄송한데 다른 영화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전쟁 영화도 찍으신 거 아니에요? 무술 실력이 김옥빈 씨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예, 조금 해요.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단수로 보면? 그냥 3단. 뭐가요? 2단. 태권도. 네. 태권도 2단. 태권도 2단만 해도 뭐, 태권도 몇 단이세요? 저 단 없습니다. 단 없죠. 못 땄어요, 군대에서. 그래 보여요. 고수 씨는 좀 싸우지 않나요? 이거 할 줄 몰라요? 네. 그래요? 세 분 중에서는 제일 잘 싸우시네요, 김옥빈 씨가. 태권도는 언제 배우신 거예요? 어렸을 때 태권도 합기도 뭐 이런 거 운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했었는데요. 네. 무술 감독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어허. 다 안다. 애승 떨지 말자. 네 단수 내가 다 안다. 게임 못하는 척 하지 말자. 안다. 하자. 그래서 첫날부터 구르기, 뒷구르기, 낙법 막 이렇게 다 시키더라고요. 다 했어요, 혼자? 네, 다 열심히 했어요. 오. 처음에 그 사격 훈련 할 때가 생각이 나요. 네, 처음에 보통 남자분들도 사격 딱 할 때 아무리 공포탄이지만 크잖아요, 소리가. 그렇죠. 딱 하면 다 눈을 감게 마련인데 오픈 씨 같은 경우는 눈을 안 감더라고요. 눈을 안 감아요? 네. 안과에 가요. 눈을 왜 안 감지? 이 소리 때문에 놀래서 이렇게 감을 수 있는데 그때 무술 감독님이 스나이퍼들은 눈은 양쪽 다 뜨고 사격할 수 있어야 돼. 사실 그렇죠. 네, 눈 감지 마. 그러면서 저한테 겁을 줬어요. 근데 그게 겁을 준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사적으로. 그래서 부릅뜨고. 신하균 씨는 두 눈 부릅뜨고 미리 감아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만큼 험하다는 백암산. 영화 고지전의 촬영은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한번 이거 봐봐요, 빨리 비춰봐. 이걸 어떻게 올라? 촬영 장비를 올리기조차 힘든 이곳. 제작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임무는 백암산을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화 속 치열한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담기 위해 총 14,000여 명이 동원돼 45,000발의 총알을 사용했다고 하니 이 대규모 전쟁 장면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폭발신도 많고 이제 대규모 블록버스터다 보니까 세 분은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살과상 뭐 이런 타박상은 기본으로 달고 다니고요. 네. 뼈 안 부러지고 이런 걸 신하균 부러지면은 쉽게 안 아물잖아요.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항상 저는 신신당부합니다. 아니, 절대 쉽게 다치지 않도록. 아니, 동안이시지만 나이가 반전이니까. 네. 여태까지 웰컴 투 동막골, JSA 다 대박이 났거든요. 당시 500만 명의 흥행 신화를 기록한 공동경비구역 JSA와
800만 명을 기록한 웰컴 투 동막골도 군복 입은 신하균이 있었다는 사실. 이번 영화도 군복을 입었으니까 느낌이 좋으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그런가 봐요. 좀 뭐 어울리나 봐요. 근데 굉장히 힘든데, 뭐 어울리나 보죠. 아무래도 좀 의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군복 입었을 때는 다 됐으니까 이번 것도 의식보다 좀 기대를 좀 하죠. 기대를 하죠.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군복이 잘 어울려요. 정장처럼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장에 잘 안 어울리는. 잘 어울려요. 훨씬 동안이에요.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얼굴이 훨씬 동안이란 말이죠. 전 진짜 눈물 나는 게 신하균 씨가 그 흑마늘을 드시면서 버티셨다. 하루하루를 버티셨다는 얘기가 그 어떤 장면보다도 저 슬프더라고요. 흑마늘 하나하나 이렇게 까먹으면서 오늘 살아야겠다 이렇게. 예. 아니,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꼭 그거만 고집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을 뿐이에요. 마늘을 안 먹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드시잖아요. 저희 동생들 입장에서는요. 한쪽에서는 네, 하균 형은 몸을 챙기시고 그렇죠. 한쪽에 승수 형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어떤 그 종말론자예요. 네, 그래서 유승수 씨.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항상 무슨 뭐 그 실제로 종말론자라고요? 있는 어떤 뭐 그런 사건 사고를 파헤치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를 세뇌를 시키시는 거예요. 유승수 씨가? 네. 외계의 존재, 외계의 존재. 아 정말요? 그거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 정말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농담을 이분은 진담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네,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서 몸을 챙겨야 될까. 그렇죠. 유승수 씨는 계속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마늘 까먹으면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드시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서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예.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끝나지 않은 전쟁. 여기서 네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야 이거? 빨갱이들하고 내통을 해? 서서히 밝혀지는 이들의 비밀. 그냥 떠나. 여기서 죽기 전에. 다 똑같이 전쟁을 겪고 있어. 다 같이 지옥을 겪고 있다고. 네가 진짜 지옥을 알아. 모두가 전쟁을 멈춘 그때에도 총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6.25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그 기간을. 쉬세요. 끝나고 쉬세요. 들어가서. 예. 네. 그 기간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한국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났는가. 전쟁 영화 사상 최고의 비주얼과 그리고 최고 많은 인원 보조 출연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촬영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는 없겠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것을 직접 관객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이번 저희 영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6.25 전쟁에 대해서 가슴 아픈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주무세요? 좋은 말씀 하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눈 뜨고 주무시고 갑자기 자면 어떡합니까? 얘기하다가 예,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뭐 멍해지네. 예. 같이 쉬세요. 뇌에는 호두가 좋아. 신하균 씨 이제 혼자만 먹지 말고 후배들도 호두 좀 챙겨줘요. 아프리카 난민촌. 이곳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안토는 난민들의 친구이자 버팀목이죠. 그런 그를 힘들게 하는 건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다. I hear that this big man takes bets with his boys as to what sex the child will be. Then he cuts the girls off to sea. 바로 이유 없는 폭력에 대한 분노죠. 그리고 이제 황량한 사막과 도시를 오가며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68회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그리고 제83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동시에 수상한 이너 베러 월드. 크고 작은 폭력이 난무하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두 쌍의 아버지와 아들. 극명하게 대비되는 영화 속 두 공간에서 일어나는 같은 이야기를
절묘한 전개 방식 그리고 고조되는 긴장감을 가미한 이 작품은 풍경화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영상미와 감독 특유의 세심한 심리 묘사로 관객들에게 복수와 용서라는 딜레마에 대해 질문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너 베러 월드. 아프리카에서 잠시 덴마크로 돌아온 안톤. 큰아들 엘리아스는 유난히 그를 따르죠. 하지만 아내와는 별거 중이죠. 안톤과 달리 아내는 두 아들 때문에 지속하고 있는 안톤과의 생활이 힘들기만 합니다. 한편 큰아들 엘리아스는 집안 생활도 학교 생활도 편치 않습니다. 늘 놀림감이 되고 맞기일 수였으니까요. 그런 소년에게 크리스티안이라는 전학온 친구가 생기죠. Christian. Hvad laver du med rottefjæset? Nej, men jeg går heller ikke rundt og glor i andre folks mål. 다짜고짜 폭력을 가하는 교내 주먹군 소퍼스. 하지만 크리스티안은 엘리아스와 달랐습니다. 겁 없는 크리스티안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합니다. 사실 크리스티안의 분노는 아버지로 인해 생긴 응어리진 분노죠. 엄마가 빨리 죽기를 원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티안과 부모가 별거 중인 나약한 엘리아스. 그런 공통의 아픔 때문에 둘은 더욱더 가까워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하던 안톤은 그네를 차지하려던 막내가 동네 아이와 다투면서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짜고짜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 대화와 설명 없이 자행되는 이 일방적인 폭력이 안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앞에서 당한 모욕은 오래 남았죠. 게다가 문제는 크리스티안입니다. Dan? Hvem? Ham idioten, der slog din far? 두 소녀는 남자의 차량을 통해 직장을 알아냅니다. Jeg ved, hvor ham, der slog dig arbejder. 아버지가 보복하길 바라는 엘리아스. Hvad tycker du, jeg skal gøre? Du kunne tage hen og banke ham. 하지만 안톤은 달랐습니다. 그의 용기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Du är en jävla idiot som får någon märklig form av tillfredsställelse genom att tro att du har makt över folk. Vad är det egentlig, du vill? Jag tror att jag är här för att jag vill visa de här barnen att jag inte är rädd för dig. Jag är mig illa. Okay, så du er ikke bange for mig? 상황은 아이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안톤은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Det gjorde inte ont. Det är ingenting att vara rädd för. Det var det enda han kunde. Han förlorade. Han är en kämpenare. Förstår ni det? 폭력에 대처하는 안톤의 행동. Nej, men det gjorde han. Tror jeg ikke. 아이들에겐 그저 약자의 모습만 보였을 뿐 수치마저 인내할 수 있는 안톤의 용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너 베러 월드는 우리가 불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 브라더스로 인정받은 덴마크의 흥행 감독 수잔 비에르의 5번째 작품입니다. 거장 라스 폰 트리에의 감독의 계보를 이어받아 남다른 심리안과 서정성을 이미 인정받은 그녀는 이너 베러 월드의 주제라 할 폭력의 표출 방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ow do you meet aggression? How do you meet when you are confronted with something which is almost evil or incredibly provocative? How do you respond? 수잔 비에르는 그런 분노의 표현을 어른인 안톤과 아이들을 통해 상반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폭약으로 복수를 계획하는 아이들은 안톤을 때린 남자의 차량에 강력한 폭약을 장치하죠. 폭력에는 폭력으로, 분노는 응징으로 풀어야 한다고 믿는 소년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타난 모녀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엘리아스. 이제 엘리아스의 사고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크리스티안과 폭력의 현장에서도 변화된 내일을 믿는 안톤. 그들이 기다리는 보다 나은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영화 원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웰 시즌의 내한 공연이 있던 날, 한 무명 밴드에게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준희 씨가 나 네덜란드 가는 거 반대하면 한 번 더 고민해 볼 순 있어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 모델 일 시작하게 된 게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 벌려고 시작했어요. 저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했던 순간에도 그들의 음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찾으려던 준일. 사장님, 저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옳은 결정인지 막막했던 그날 누군가 집에 찾아옵니다. 곧 해외로 떠나야 하는 여자친구였죠. 준희 씨. 응? 준희 씨가 나 네덜란드 가는 거 반대하면 한 번 더 고민해 볼 순 있어요. 내가 남의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원망 같은 거 싫어요 난. 그래도 한 번쯤 붙잡아 주길 원했던 그녀는 서운한 마음에 말없이 집을 나서고 준일은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죠.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한편 모델 일을 하면서도 드럼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한 현재. 현재야. 준일이 형. 밴드 좀 해볼까 해서. 그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허닐에게도 역시 같은 제안을 합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그렇게 같은 꿈으로 연습실에 모인 세 사람. 기획사의 선택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대신 자신들의 힘으로 앨범을 만들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점점 예민해지는 멤버들. 현재야. 야! 꼭 그렇게 끊어야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잖아. 아니 아는데. 알면 연습을 해와. 이래서야 어디 한 곡이나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 익숙하면서도 어려운, 그렇지만 즐거운 대화법. 장장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주장하고 어디서 물러서야 되는지 너무 개념들이 없었을 거예요. 제 것 같지 않은 음악을 만들고 나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음악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던 그들에게 찾아온 기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11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서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이 영화. 전작보다 더욱 크고 강해진 그들이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기록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되는 변신 로봇의 진화. 트랜스포머 3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역사적인 그날. 이미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꺼버리는 남자. We now have had confirmation of loss of signal from Apollo 11. Neil, you are dark on the rock. Mission is a go. 달에 무언가가 불시착했음을 감지한 미국과 소련. 그들이 앞다퉈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던 중 아폴로 11호가 먼저 달 착륙에 성공하고. No signs of life or movement control. Take photos and samples and get them safe home. You cannot believe what we're seeing. We are not alone after all, are we? No, sir. We are not alone. 마침내 달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외계 로봇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로부터 40여 년 후. If you breathe a word of what you've seen here, it will do time for treason. 철통 보안 속에 트랜스포머를 연구해온 그들. Everything humans know of our planet we were told had been shared. You lied to us. You've made a grave mistake. 하늘을 향해 정체불명의 강한 빛을 쏘아 올린 그날 밤. 그 빛은 그동안 태양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고립돼 있던 디셉티콘 군단을 깨우고 순식간에 시카고를 점령한 그들은 무차별 공격으로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Years from now, they're gonna ask, where were you when they took over the planet? 여기서 잠깐 3편에서만 볼 수 있다는 트랜스포머의 감상 포인트. I hope you had a lot of fun because this is over. 전편의 히로인 메간 폭스에 이은 차기 여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언더웨어 브랜드의 모델이자 연예지가 뽑은 2011년 가장 섹시한 여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연기 경험이 전무한 로지 헌팅턴 휘틀리가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시카고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전쟁을 그린 이번 영화에서 전편과 다른 또 하나의 감상 포인트. 그동안 철저하게 필름 작업만을 고수하던 마이클 베이 감독이 거대한 스케일에 걸맞게 3D 제작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할리우드의 영상혁명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은 그가 3D 제작으로 마음을 바꾼 데에는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공이 컸다지요? 얼마 전 3D 간담회에 나란히 참석한 두 천재 감독이 개봉을 앞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I actually think that all films benefit from 3D in varying degrees. But when I heard that you were considering 3D, I thought, man, I've got to talk Michael into this somehow. Huge challenge. We used the Avatar crew. They're one of the best 3D crews around. You know, I'm just a director with a little dream of doing a 3D movie. Here we go! Here we go! Keep it tight! 특히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촬영 기법을 사용하며 3D 효과에 가장 공들였다고 자부하는 이 장면. Michael Bay watched 60 Minutes one night and he saw Julian and I flying around mountains in Norway. He called Spielberg and was like, I gotta have wingsuits in Transformers 3. 스카이다이버의 몸에 3D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이 장면은 시카고의 고층 건물 사이사이를 와이어 없이 맨몸으로 뛰어든 위험천만한 노력으로 시속 240km의 아찔한 스릴을 고스란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오토봇 군단과 악당 로봇 쇼크웨이브를 비롯해 더 악랄하고 화려해진 디셉티콘 군단의 정면 승부. 그리고 여자를 구하기 위해 시카고 한복판에 뛰어든 샘. You may lose your faith in us, but never in yourselves. From here, the fight will be your own. 올여름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거대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초능력이 있건만 인생에 전혀 보태면 안 되는 초능력이 있다? 째려만 봐도 적을 쓰러뜨린다는 초능력자가 있다. 내 마음을 알려준다는 초능력자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나는야 초능력자! 자기만 믿는 초능력? 남들만 아는 초능력. 자, 먼저 초민망한 능력자들입니다. 남의 기사 짜깁기로 먹고 살던 경력 5년차 기자 바비. 간만에 특종이다 싶어 초능력자 취재를 하는데. So, when did this all start for you, Gus? 노트에 정신 나간 놈이라고 써있죠? 기본이 안 됐네. That is correct. Just by staring at them. 노래만 봐도 죽일 수 있다는 말에 호응을 해주자. Last week I killed my hamster. 그러더니 햄스터의 생과 사가 담긴 다큐멘터리 3위를 보여주는데 정말로 공긴 거 아니야? 뭔 소리? Staring at him for about 3 hours. 그런데 You should have seen the skipper at work. Well, who's the skipper? Lynn Cassidy. I mean, after Bill, he was the most gifted SAG guy I ever met. 더 확실한 능력자가 있다는 말에 요건 분명 특종이다 싶어 짐까지 싸들고 나섭니다. 그런 능력이 어딨다고. 아, 나 못 믿네. 그런데 우연히 빈자리에 좀 앉자며 양해를 구하는데 라이터불의 이름이 Lynn Cassidy? 아, 찾는 그 사람? 그렇죠, 능력자. Do you know Gus Lacey? 그러자 조지 클루니는 벌떡 일어나 도망을 가고 왠지 특종의 냄새를 맡은 밥은 뒤를 쫓는데 어디 숨었을까 하나. You work for Hooper? Hooper? No, I work for the Ann Arbor Daily Telegram. 어용 기자의 날림 기자지만 그래도 신문 기자라는 말에 리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A super soldier wouldn't have to look, he would just know. Super soldier. At level 1, we were trained to instantly absorb all details. You've got superpowers. That's correct. We also practice phasing. 어떻게? 강력한 입냄새? 말도 안 돼요. 여전히 못 믿는구먼. 어쨌거나 밥은 취재를 제안합니다. Could I write a story about this? Not gonna happen. All I'm saying is we could meet tomorrow. I'm shipping out tomorrow. 그러자 특종을 놓칠 수는 없고 동행에 나서는 밥. I could come. 한편 리는 동행 중 사막에서 볼 일이 있는지 뭔가를 꺼내는데. What, does that direct your powers? No. Cook supper. 헤헤이. 그러더니 뭔가를 꺼내 보여주겠다며 다가섰더니만. Lynn, that's just a plastic. You're mine now. Bought it online. Eyeballs. 이래도 못 믿나 초능력? 아, 못 믿어. 못 믿어. 잠시 후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사또라레입니다. 일본 영공을 비행하던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죠. 그런데 어디선가 어린이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귀를 의심하는 대원들. 이번엔 마치 방송처럼 울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초능력자 사또라레. 사또라레? 바로 나의 생각을 남에게 들려주는 초능력자죠. 아니, 그게 무슨 초능력이야? 있어, 그런 게. 감시하는 거예요? 신변 보호랄까? 자, 보세요. サトラレは貴重な国家的財産です。くれぐれもサトラレに対して自分がサトラレだと分かるような発言、行動は 그렇게 어린 생존자 케니치를 보호해온 지 20년. 国民の町に到着します。どんな町なんですか？これといって名産品もなけりゃ温泉もない。でなきゃサトラレの受け入れに立候補したりしませんよ。サトラレ一人預かるだけで地方税は格安になるし。 그렇게 온 주민의 보호 속에 커온 사또라레가 등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본인은 모르고 남들에겐 다 들리는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능력인 거지. 케니치만 떴다면 저는 비상이 걸립니다. 아, 저게 무슨 초능력이야? 속보이는 거지. 今のは彼が来たようですね。 멀리 앉아서도 라디오 방송 듣듯이 들리는 케니치의 생각들. こちら昨日話していた防衛医大から研修に見えた小松陽子先生です。はじめまして、里見健一です。 인사하는 녀석의 속마음은? もっと若いかと思ったら結構年いってんだ。結構 다 들려, 인마! 방금 그녀가 들은 티를 내자 손안을 떨며 주위를 돌리는 비상대처 능력. 대단하네요. 자, 이제 보세요. いくら検査の結果良かったからタバコは少し控えた方がいいですよ。肺がんで死ぬよ。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지. 해주고 싶었네. 한편 케니치 관찰을 위해 위장 취업한 코마츠가 대화를 걸어오는데.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なんだこの人。もしよかったら里見先生がどうして外科を志望したのか教えてもらえないかしら。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멀리 짝사랑하는 메구미가 めぐみちゃんだ。うわ、ミニスカートだ。 다 들린다. 하지만 과잉 반응으로 인한 경고. リアクションが不自然です。 에휴, 민폐 주범, 어이없는 초능력자 케니치. 잠시 후 돌아올게요. 때는 바야흐로 1900년 5월 5일. Now that they are doing psi research, we're going to have to do psi research, sir. 바로 초능력 연구. We can't afford to have the Russians leading the field in the paranormal. 그러던 어느 날 조지 클루니가 PC 앞을 지나가는데 얼라리요? PC가 퍽퍽 꺼집니다. 아, 코드 밟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 Did you crash those computers? 영창 보내려나 싶어 풀 죽은 조지. Yeah. How'd you feel about a transfer, son? 그래서 간 곳이 초능력 부대였죠. If you pass this course, you will be a psychic weapon. Do you understand? Sir, yes, sir! 그러고는 꽁지머리 교관이 기껏 가르치는 게 춤! 춤은 왜요? 리듬이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에 눈 감고 운전을 가르치며 감각을 키웠으니 무보험, 무대포 교육의 초능력의 기본은 발이라며 또 이건 뭐냐고요? 초능력 배우자 사람 잡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고생해서 배운 게 있으니 다들 춤은 잘 춰. 아주 그냥 한가락들 해. 그리고 드디어 최종 시험. K9. 1단계는 사물함에 무엇이 들었나 알아맞히는 투시력 시험. Something cylindrical. It's a pencil. 대충 드시는군요. 티나. 급기야 신들린 흉내를 내는 후퍼. And I see, 정말 보이긴 하는겨? I see a tin mug. 후퍼도 틀리고 남은 건 린. Lynn? It's a man sitting in a chair. 자신 있는 답변 속에 의자에 앉은 링컨의 사진이 나왔으니 야, 맞췄어. 대단해. 린은 이제 2단계 살인광 테스트를 받습니다. 살인광이요? 네, 생명체를 째려봐서 죽이는 능력인데요. 린이 씩씩거리며 쏴보자 정말 염소가. 언빌리바블. 그렇게 국가공인 초능력자 1호가 탄생된 것이죠. 그것도 수석이니 가문의 영광 읍면리의 경사였는데 너 후퍼 인마 왜 째려보는 게 인마 했더니만 일명 두개골치기로 습격을. 뭐야, 툭 쳤는데. 툭 쳤지만 픽 쓰러지는 가공을 충격. The dim mark. The dim mark? What does the death touch do? It kills you, Bob. Then and there? 죽긴 죽는데? About 18 years later. 아, 뭐야? 여긴 뭐야 인마 초능력이지 자식아. 잠시 후 돌아올게. 자, 다시 사또라레입니다.
메구미에 대한 케니치의 짝사랑에 정부는 방해작전을 펴기로 하고 이웃마을의 축제에 케니치를 가도록 합니다. 와, 무슨 군사작전 같아요. 사실이 군사작전입니다. 本日この祭りに悟られが来場します。悟られの試練が聞こえてきても振り向いたり顔色を変えてもいけません。 그리고 드디어 기차를 타고 슈퍼 메가 울트라 속보이기 초능력자 케니치가 마을 축제에 들어서죠. こんにちは、高橋です。めぐみさんとは去年から恋人としてお付き合いさせてもらってます。 아, 짝이 있다고 해서 마음을 돌리게 하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작된 바람잡이 아이들까지. 아,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명을 상대로 연극을 하는구만. 그렇죠. 하지만 케니치는 子供が好きだからってなんだよ 속마음이 별거 아니라고 하니 다음 단계는 인정받는 청년임을 알리는 연극. ああ、どうも。この間はお疲れ様。お疲れ様でした。 자, 그러면 이번 상황에 대한 케니치의 반응은? 結構いいやつかも 지금 이런 생각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다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돌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불만을 품은 취객이 모든 걸 말하겠다고 하자 코마츠까지 가세 방어에 들어가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은근 고생하네요. 세금 면제 특혜를 주는데 뭐. 그리고 그렇게 취객이란 게 멸마되는 사또. 무슨 소리가 들려 돌아보지만 아무것도 없고 다리 뒤로는 초긴장 상태. 다들 참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 살아. 기노마히에다. 이제 마을 축제의 목표였던 케니치의 짝사랑 메구미 포기시키기 작전. 이번에는 아주 결정타를 날려버리니 반지. 실망한 케니치는 자리를 뜨고 맙니다. お疲れ様でした。通常警報を残し厳戒態勢を解除 케니치의 짝사랑은 끝났지만 그의 초능력은 이제부터. 자, 이제 초민망한 능력자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Salute to the sun. 리는 정말 초능력자 같아요. 더 보여줄까? 네. Cloud bursting keeps me in shape. 밥은 뭔 헛소리인가 싶은데 정말로 구름이 쫙 흩어지는 거예요. 오, 신기해. 그러나 한치 앞을 못 보는 쓸모없는 초능력. 헤헤이. Jesus, you had like the whole desert to drive inland. Must have got a little bilocational there. 아이고, 구름 갖고 놀다 돌풀이에 걸린 린과 밥. 다행히 지나는 차량이 나타나 밥이 손을 흔드는데. Can you help us? Thank you. Thank you. 고맙다는데 얘들이 총을 꺼내드네. 알고 보니 이들은 테러범들. 괜찮아요. 초능력 있잖아요. 째려보면 되잖아요. 그럴까나? You don't want us. 그러자 왠지 불안해진 바비.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Bob, stop! Latutlik Anna Sahafi! 어이구, 기자는 웬수거든? 명을 단축하네요. 급기야 참았던 린이 드디어 나서더니 째려보기도 아니고 초능력도 아닌 돌격 앞으로. Now at the time I thought Lin was having some kind of fit here. 게다가 점프가 좀 짧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린의 용맹함으로 두 사람은 무사히 탈출합니다. We're okay, they're not coming. It's gonna be alright. 하지만 린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Wait a minute, this is west. Al-Qaim is the other way. We're going the wrong way. Al-Qaim isn't the mission. We're going near Al-Qaim. This is a joke, right? That we've come 600 miles and you don't know where we're going? Who gave you the mission, Lin? Build it. What? A psychic projection. He called out my name. We're in the middle of the f***ing desert because you heard voices? 초강력 눈쏠림 공격과 벽뚫기 신곡을 갖춘 초능력자도 목마르면 힘 못 쓰니 여름한철 물들 아껴 쓰시길 바라면서 과연 린의 초능력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초능력 마스 후포와 펼칠 린의 필살기는 무엇일까요? 초능력이 어딨어요? 정말 있다니까 그러네. 벽돌도 깨고 막 그래. 그건 차력이죠. 믿는 자에게 보여줄 초능력 신공 무비 초민망한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토란의 결론입니다. 시련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 케니치와 코마츠는 무인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뭔 소리요? 물에 빠진 거 아니에요? 묘원 코마츠가 한눈판 사이 익사위기에 처한 케니치. 코마츠는 날렵하게 달려가 입술을 하는데 에이 유치해. 그것도 초능력이냐? 그러나 이 유치한 물장난 속에서 여자를 백드롭으로 넘겨대는 케니치는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됩니다. 旅行なんて久しぶりっていうか初めてだな俺。3歳の時乗ってた飛行機が墜落してそれが最後の旅行。
俺が今生きてここにいるってことにはきっと意味があるんだろうって。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은 케니치에게 다시 한번 고난이 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병이었죠. 膵臓がん。症例7号以外に肉親はいません。 케이스 7? 바로 케니치죠. 里見京の治療を自分に担当させてくださ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보답이자 할머니도 원하는 케니치의 집도. 主治医にはしてもらえませんよね。あの子の気持ちをなんだかこのまま中途半端に終わらせるのはあまりにかわいそうで。 그러나 문제는 케니치가 다름 아닌 초능력자 사토라레였다는 것. 手術室を中心に半径 100m に限界体制を敷く.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원들이 배치되고 케니치의 수술 집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하면서 하는 생각이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술 상황은 라디오 생방 수준이었는데 ここで門脈を傷つけたら大出血だ。慎重に。あ、ここ見てもらえますか。どうした？ここです。腹膜に転移が見られます。 할머니의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다시 케니치의 생각이 들려옵니다. 今切ってもまた再発する。 어떡해요. 늦었나 봐요. ばあちゃん、このまま閉じるよ。 케니치의 절망과 포기가 사람들에게 들리고 그리고 그 눈물이 할머니에게 들립니다. ごめんな、ばあちゃん。 남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들려주는 초능력자 사토라레 케니치. 과연 그의 초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초능력은 어떤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속마음을 읽힌다는 건 좀... 잔머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저렇게 솔직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분명 초능력 아닐까요? 사실 난 사또라네. 서울올림픽 열렸던 1988년 10월 12인제 소자 탈옥 사건 발생한다. 지금 들으시는 홀리데이 신청하고 그들 외쳤던 유전 무죄! 유전 유죄! 속칭 지강원 사건이라 불린 9일간의 탈주국. 이 사건이 있었던 1988년 동화 같은 영화 한 편 만들어졌었더랬으니 청년 같은 포크탐진이었던 톰 행크스 30돌 시절 무비 기억하실는지. 당신 기억 속 젓가락, 아니 발바닥 행진곡으로 자리 잡은 그 무비. 추억의 부스러기 206번째 이야기 빛이다. 비명 내질러가며 비싼 돈 주고 저거 왜 타나 싶은 겁먹은 조씨. 그런데 녀석 학교 얼짱 신시아 왕림하셨음 발견했으니 저리 녹음임 주고 나 좀 보시오 내가 탑니다라며 앞장서 나서는데 공개적 수모. This sign. You must be at least this big to ride this ride. Hey, I don't make the rules. 신장 열쇠로 눈물 적심 좌절 맛보는 조씨. 그러던 조씨 덩그러니 놓인 낯선 기계 발견하니 소원 성취해준다는 쫄탄 머신이었더랬다. 동전한 입자하셨다고 소원 말하라는 쫄탄. I wish I were big. 그러자 불붙는 쫄탄 내뱉는 간단한 답변, 볼파리 같은 답변. Wish is granted. 그런데 졸탄 모신 전기조차 연결 안 된 상태였더랬으니 순간 조씨 섬뜩한 기운 느낀다. 그리고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 비바람 밤새 몰아치더니 둔탁한 착지, 큼지막한 발, 게다가 밤새 파마까지 하셨어요? 확 달라진 조씨였고 조씨 처음 본 자신 조씨였다. 이건 꿈이라며 웃고는 찬물에 정신 차려 다시 봐도 밤새 달라진 가슴털 물론이요 가리개 속 가려진 물건조차 그 길로 내달려 친구 빌리 찾아가는 조씨. 엄니조차 몰라보는 자신에게 친구 빌리만이 유일한 힘되어준다. 그리고 둘 그렇게 놀이동산 줄탄기계 찾고자 하는데 Try Consumer Affairs down the hall, room 111. 도청 여직원 말씀. 1 month to process. You get it in 6 weeks. Come on. We'll figure something out. 첫 과제 직업 구하기였더랬는데 Million toys. Toys. Wait, Jax. 직업 위조, 나이 위조, 학력 위조. 그런 위조 서류 검토한
인사 담당 묻는다. Says here you've got 4 years experience. Yes. When can you start? Soon. 화소연하듯 나불댔던 소원에 꿈처럼 이룬 소원이었건만 정신상태 아직 13살. 녀석에게 완구회사는 놀잡한 직장이었더랬다. 리얼한 연기. 그런데 You work for me, don't you? Yes. 사장 앞에서도 겁없이 놀아대는 조씨. 그런데 그게 올바른 완구회사 직원 모습이라는 올바른 사장님. Adolescence. 3 years. Me too. 23년 만에 결정적 장면 발피아노. Chopsticks. 감상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들리는 가락의 부스러기. 그렇다. 젓가락 행진곡으로 기억되는 6월생 여배우 있다. 6월 1일생 여배우 마릴린 먼로. 그녀 세상을 인 7년 만에 외출 명장면. 하지만 이 영화 속 빼놓을 수 없는 힙치고 자리하며 피아노 치기 씬. 바로 젓가락 행진곡 임연주였더랬으니. 정말 뽀쓰레기였다. 자, 다시 본론이다. 사장 만나 재롱 피우고 소신 있는 발언 덕에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된 조씨. 누구나 이룰 수 없는 어른으로서의 행복 누린다. 외모 31지만 행동 여전히 깨방정 13살. 하지만 전문가 뺨 후려치는 장난감에 대한 제안과 아이디어로 승승장구하시니 여자마자 알아서 따라주는 무늬만 31. Hi. Hi. I loved your ideas on the squeezy doll line. Thanks. I got a car outside. You want to get out of here? Uh-huh. 그렇게 나간 곳 조씨 집이었더랬으니 한 번쯤 챙겨야 같이 오른다고 생각한 여자왈. I'm not sure we should do this yet. To what? Well, I mean, I like you and I want to spend the night with you. Do you mean sleep over? 말에도 그 말 속듯 모르는 13살. Okay. 그래놓고 기껏 한다는 놀이 아그들 놀이. 대체 이게 뭔 짓인가 싶은 그녀였지만 점점 왠지 나도 모르게 레벨레의 행복한 그녀였는지라. 쩍 벌려 감수하시며 놀아대는 그녀 낭만 30대. 그렇게 조시와 있으면 행복 느끼는 그녀였고 그녀와 있으면 가슴 뛰는 13살 순딩이 조시였더랬는데. Just never gone out with someone like you. 얘는 뭐든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13살 조시 조숙하게도 민증 연령 2배이신 여성분과 생물학적 체험학습 이루게 된다. 한편 조시 어른 생활 푹 젖어 있을 때 빌리에게 전해진 도청으로부터의 소식. 그건 졸탄기기에 대한 소식이었다. 하지만 조시 달라져 있었다. Can you give me just a minute, please? Could you come back? Hello? Busy? Billy! Who the f*** do you think you are? This is important! I'm your best friend. What's more important than that, huh? I'm 3 months older than you are, asshole. 그리고 빌리 놓고 간 쪽지. 조시 마음속 그리움 불러내는데 건너뛴 동심에 소중함조차 알 수 없는 청춘. 그렇게 고민 속에 마주선 미래 기계. 조시는 미래 좌우할 선택 앞에 마주선 너이자 나다. 돌아보면 돌이켜보면 돌보지 않으면 기록 없이 기척 없이 기억 없는 시간이 있다. 사람 없이 사랑 없이 사연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문득 깨닫는다 해도 끈질기게 브라보 마이 라이프. They answered my questions with questions.